여러분이 경험을 통해서 뭘 얻고 싶어요? 딱 하나 단점은 뭐죠? 시간이 겁나 걸린다. 이게 하나 단점이겠죠.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처음이라서. 그러면 두 번째는요? 안 무서워요? 두 번, 훨씬 덜 무섭겠죠? 이유는 뭘까요? 경험 때문에 그래요. 한번 해봤으니까. 한번 해봤으니까. 그래서 경험이라는 것 자체는 의미는 있어요. 그런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으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을 통해서 뭘 얻고 싶어요? 제일 중요한 건 경험이란 두 종류의 경험이 있죠.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독서는 성공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중요한 수단인가요? 독서는? 독서 필요 없나요? 독서는 해야 되나요? 다시. 이거 이상한 얘기가 나오네. 야, 초등학교에서도 듣기 어려운 답변이 나오네. 자, 독서는 꼭 필요한가요? 아니, 필요 없나요? 꼭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왜요? 독서가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시간을 아껴준다는 거예요. 책 읽는 긴 시간이 들어가는 낭비적인 요소가 아니라 누군가의 경험을 내가 빠르고 쉽게 체득하고 터득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의미에서 독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경험은 제일 좋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들 하죠. 소공의 1년의 경험과 개공의 2달의 경험은 같다. 라고 얘기하죠. 뭐가 문제인 거죠? 효율이죠. 효율. 자, 시행착오. 안 겪으면 제일 좋죠. 내가 직접 다 실패해봐야 돼요. 하자 터져보고, 과태료 맞아보고, 영업정지 맞아봐야, 이런 거 하면 안 되는구나 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당한 누군가로 통해 여러분이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다면 그 역시도 굉장히 좋은 기회거죠. 여론의 모임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돼요. 이유는 뭐냐면 이제부터 나오잖아요. 망한 얘기, 실패한 얘기, 뒷방 맞은 얘기, 하자 터진 얘기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친해져요, 우리는. 왜? 하자를 공유하기 위해서. 나도 저런 식의 하자를 만들면 안 되겠구나. 이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임은 지금 굉장히 빛을 발할 때죠. 실제 빛을 발할 때예요. 네. 그러면 결국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경험이라는 건 결국은 시간을 얻기 위한 거죠. 좋은 경험이 여러분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경험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목적은 뭘까요? 궁극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목적은 뭘까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딱 정리해 놓은 게 저 4가지입니다. 4가지 사분면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일단 가장 기본이 뭘까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으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그러면 결국 이거죠. A라는 사람은 할 수 있고 B라는 사람은 못해. 그럼 결국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냐면 개인의 실력과 능력을 구분하는 기준이 돼요. 분명한 건 뭐냐면 할 수 없는 것보다 뭐가 많아야 돼요? 할 수 있는 게 많아야죠. 사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면 베스트죠.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뭘 하는 게 좋다고요? 할 수 있는 것들을 늘려나가면 그게 가장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할 줄 모르죠? 그런데 실력과 능력을 경험을 통해서 쌓아나가면 이게 전부 다 어디로 바뀌어요?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되죠. 할 수 있는 것. 이게 시작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스스로 해낼 수 있느냐라는 실력이 가장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지나면 다 할 수 있겠죠. 부동산에서. 그러면 중개업을 오래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잘 먹고 잘 살아야죠.
다 할 줄 아니까. 근데 왜 못 먹고, 왜 다들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 난리죠? 그 중에 하나가 성실함과 꾸준함을 통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얘를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느냐. 여러분의 관점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이 처음 하는 거니까 마냥 두려운 존재이겠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부동산 중개는 단순 지속 반복 무식이에요. 결국 뭐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얼마나 꾸준하게 해야 하는 것들을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결국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럼 결국은 매출이라는 거는 중개업으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매출, 잘 먹고 산다, 중개업을 잘 운영한다, 중개업으로 성공한다 라는 개념은 할 수 없는 것에서 시작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에서 시작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을 얼마나 꾸준히 계속하느냐에서 1차적으로 결정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잘 하다가 한순간에 나락가죠. 왜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단의 열매들을 따먹죠. 그러니까 이 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정확한 경계선을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중개업에서 경험을 쌓는다라는 거는 결국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해야 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 이 네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여러분한테 필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경험을 쌓고자 하는 중국의 목적은 결국 저기로 가는 거예요. 결국 개업 공인중개사가 오픈을 딱 했어요. 그러면 저걸 할 수 있을까요? 네 가지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게 시작인 거죠. 그러면 소공으로 가면 저걸 네 가지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게. 그래서 저 기준을 명확하게 아는 것, 경험을 쌓으려고 하는 궁극의 이유예요. 목적입니다. 저 네 가지를 구분하는 것. 저거는 나중에 책상에 꼭 붙여놓고 계속 상기하게 될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지금은 완벽하게 와닿지 않겠지만 계속 상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그러면 해야 하는 것은 해야 되는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진짜 하면 안 돼? 선수는 어디서 만들어져요?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데서부터 선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로 가야죠. 부동산 정책이 아무리 쏟아져 나와도 시장을 못 잡죠. 왜요? 얘 때문이죠. 완벽한 대책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부동산 상승기 때 풍선 효과, 갭 메우기 열심히 배웠잖아요. 그런 식으로 핀셋 규제 갖고는 안 된다는 걸 이번에 배웠죠. 똑똑한 돈이 수익이 날 수 있는 곳으로 재빠르게 이동해서 자산 가격의 거품을 끊임없이 만들어내 줬죠. 네. 결국 뭐예요? 얘입니다. 예.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할 수 없는 것만 잔뜩 있는데 해서는 안 되는 걸 건드리면 어떻게 되죠? 이게 초보 중개사의 모습이에요. 구분을 못하니 처음에 할 수는 없는데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도 되나 보다. 그래서 열심히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죠. 그리고 나서 한 방에 가죠. 그 귀하디 귀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취소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그래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시작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결국은 중개업이라는 게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탁 튕겨서 여기서 멈춰야죠. 그렇죠? 자, 이렇게 흘러가셔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처음 시작하는 중개사분들을 위해